안녕하세요. 예, 객체 중심 자바 어 챕터 1-2 자바 개발 환경 구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개발 환경을 갖춘다는 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처음에 개발이 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A. 처음에 일단 코드를 만들어서 돌려가면서 이제 그게 돌아갈 때 즐거움을 느껴야지만 프로그램에 재미가 붙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잘못하시면 그런 재미를 이제 못 느끼게 되죠. 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거든요. 자, 우선 JDK라는 용어부터 시작을 하죠. 아이고. JDK는 자바 디벨로먼트 킷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그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죠. 이거 이제 JR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자바 버추얼 머신. 이건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 JVM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처음 보시는 말이 이제 IDE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의 관계를 앞에서 제가 강의한 부분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랑 좀 같이 맞닥뜨려서 좀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 앞에 강의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거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바는 컴파일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이 같이 공존하는 언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인간이 만든 자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자바 코드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언어로 설계를 하죠. 자, 이걸 뭐 한다고요? 컴파일을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컴파일 결과는 컴파일이라는 건 뭔가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누가 해석한다고요? 근데 자, 자바 여기까지가 컴파일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번역된 코드를 갖다가 누가 읽어드려서 해석을 한다고 설명드렸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읽어드려서 해석을 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에 탑재가 되는 거냐면 이 윗바닥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운영체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바는 플랫폼의 독립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서 번역된 파일들은요, 결과적으로 얘가 읽어내는 과정이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해석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자바는 컴파일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이 같이 쓰이는 언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 개발자들은 뭘 하게 됩니까? 개발자들은 이걸 가지고 컴파일하는 코드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JDK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마지막까지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자바 벌처 방식까지죠. 그림은 좀 크게 그리다 보니까 있는데 JDK를 설치하시게 되면 요구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코드하고 컴파일하시고 해석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다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는 이거 누가 까는? 이건 그래서 개발자가 깔아요. 말 그대로 디벨로퍼 개발자가 까는 반면에 이거는 이제 누가 까는 거냐면 사용자들이 깝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까는 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이 오히려 저기 뭐지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오히려 많이 까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많이 안 까셨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 JR이 자바로 되어 있는 데스크탑용 어플리케이션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바로 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왜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느리다고. 예. 이게 느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깔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나마 요새 이제 무슨 프로그램 깔다 보면 이제 이런 걸 깔 일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J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는 건 요 부분 있죠. 어떠한 소스 코드를 실행을 잡아서 어떠한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만큼은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자들이 깔아서 설치하는 부분이고,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자바 벌처 머신이 포함돼요. 어차피 얘가 있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하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건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소스 코드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이제 코드 에디터라고 얘기하죠. 에디터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트렌드는 어
그 IDE 통합 개발 툴이라는 걸 사용하는 게 트렌드예요. 예, 그래서 요즘 통합 개발 툴을 안 쓰고는 거의 프로그래밍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폰 프로그래밍 하려면 엑스코드라든가 인터페이스 빌더라든가 뭐 대시코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렉스를 하려면 또 플렉스 빌더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넷 쪽도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죠. 그다음에 자바 쪽은 이클립스랑 넷빈즈 같은 툴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근데 옛날에 이제 처음 여러분이 사실 자바를 공부하실 때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정석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로 넘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강의 자바 같은 경우는 예, 코드에 재미를 붙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에디터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바로 ID 세팅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좀 받으셔야 돼요. 네, 인터넷 사이트에 URL을 알려드리자면 java.sun.com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파이어폭스를 써서 들어가겠습니다만, 자, 그 java.sun.com으로 들어가시면 의외로 오라클 사이트가 뜨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JDK를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그 써니라는 회사랑 그 IBM에서 JDK를 만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장 대중화된 건 썬 쪽 JDK가 가장 대중화가 많이 됐고요. IBM은 이제 자기네 특화된 시장이 따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써니 재작년에 그 저기 오라클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회사에다 합병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있죠. 자, 여기 java.sun.com으로 들어오시면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 경로는 oracle.com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바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쪽에 보시면 이제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있을 겁니다. 엔터프라이즈 FX M 있죠. 엔터프라이즈는 역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FX는 지금 여러분 그 리아라고 얘기하죠. 그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예. 이 시장에 자바가 뛰어든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M이라는 건 모바일 플랫폼용 기반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는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들어가 보시면 JDK라는 거 있을 거고 넷빈즈에서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 받으셔야 되는 건 자바라고 되어 있는 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그냥 이 바로 밑에 보세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이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JDK 1.6. 업데이트 22 버전이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JDK JRE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저희는 뭘 받을 거냐면 개발자들은 JDK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자, 이것도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바는 가상의 자바 벌처 머신이 뭐라고요? 가상의 운영체제 같은 거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바 벌처 머신이라는 해석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니까. 그러니까 자바로 만들어진 코드는 어디에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자바 벌처 머신에서만 돌아갈 수 있으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세팅을 가릴 때가 플랫폼을 가릴 때가 이때예요. 지금 보시면 리눅스냐 솔라리스냐 뭐 윈도우즈냐 이렇게 돼 있으시죠.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스노우 레오파드를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JDK가 6버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랫폼을 가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이메일 어드레스 뭐 쓰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컨티뉴 누르시면 돼요. 컨티뉴 누르시면 exe 파일로 지금처럼 75메가네요. 75메가짜리 exe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보시면